스마트 기기에서 몇 개의 어플만 지우시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원 링크병원의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조우현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경추 디스크의 정의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을 받으신 뒤에 다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본인이 수술을 받아야 하냐,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경추 디스크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우선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병이 심하지 않고 증상도 심하지 않은 목, 승모근 통증에 국한될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견인치료, 충격파 치료 등의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으며 이후 꾸준한 관리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신경 주사 치료, MRI로 진단된 변변에 인접해 바늘을 넣고 약물을 주입하여 해당 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의 호전을 꾀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으로 카테터를 직접 삽입해서 병변과 신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약물의 효용을 최대한 끌어올려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술사적인 치료는 병변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신경 자극을 줄이고 디스크 내압을 낮출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수술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추간공 확장술과 유압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추간공 확장술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 신경 감압술은 과거에는 목 뒤쪽에 광범위한 절개를 하고 근육 손상으로 인해 수술 후 경추에 불편감이 심한 단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내시경 수술 방법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수술 후 불편감을 대부분 없앨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심한 병변의 경우도 유압술이라는 큰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경병증을 넘어선 척수병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척수병증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신경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신경 손상은 수술의 회복을 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려워 초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완전한 신경 감압이 필요해 유압술이나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앞서 설명드린 척수병증의 증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빠르게 병원을 내원해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척수병증과 신경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시고 고개를 오래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세요. 모니터 암 등을 이용해서 모니터 위치를 계속 바꿔준다든가 책받침 등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세요.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스트레칭을 해서 근경직을 피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척추는 목, 등, 허리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구조물입니다. 때문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쭉 펴는 것만으로도 경추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피하도록 하시고 똑바로 앉아서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베개는 어떤 베개를 써야 하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고가의 경추 전용 베개도 있고 일반적인 베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는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5에서 7cm 정도의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등에 쿠션을 대고 리클라이너에 기대 앉은 것 같은 자세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춘 뒤에는 나아가서 경추부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에 저항을 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고 버티는 등의 서서히 정적이지만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분되어 있지만 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척추 주변의 근육들은 태어난 이후 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등과 어깨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강화 운동 등을 해줘야 합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양 팔을 벌리고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운동 등으로 등과 어깨 근육들을 함께 단련해 주세요. 환자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예방이자 재활은 넷 땡땡, D 땡땡 더하기 땡 튜브 등을 스마트폰에서 지우시고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창밖으로 돌려 먼 곳을 바라봐 주세요. 조금 과장하자면 목 통증부터 시작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환자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